둘 다 굉장히 계획적으로 많이 준비를 했었고요. 그리고 그 사건이 발각됐을 때에도 굉장히 너무나 자연스럽게 거짓말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아, 이런 모습도 닮았구나. 내가 죽이진 않았고 죽이진 않았고 수치를 올렸어. 누군데? 처음 보는 사람. 너가 인정을 못하리래! 당신 때문에 내 새끼 죽었다고 지금. 지금 32분경으로 살인죄를 긴급 체포하셨는데 대리인이 설명할 수 있고 부자한테 거부할 수 있고 체포 정지를 신청할 수 있어요. 그런 게 없는데. 우리가 다 먹었는데. 내가 자르진 않았어. 제가 정유정 사건 취재하면서 또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정유정이 고유정 살인 사건을 따라했다. 그것 때문에 살인을 해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고 살인을 그걸로 학습했다라는 게 있더라고요. 이 고유정 공판을 보려고 전국 각지에서 배를 타고 비행기를 타고 오신 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제주지방법원이 생긴 이래 처음으로 이 고유정 사건 때문에 방청권을 나눠주는 일이 있었습니다. 고유정 사건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시신 없는 살인 사건이에요. 시신 없는 살인 사건이라는 이 별칭이 붙다 보니까 언론사마다 몇 명씩 이 팀을 꾸려가지고 제주도 현장을 보내고 지인들, 동창들 뭐 수소문을 하고 엄청나게 취재 경쟁이 과열됐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아, 나를 찾아주고 이렇게 심어요? 피의자는 우발적 범행임을 주장하고 있으나 피해자의 시신을 발견하기 어렵도록 훼손한 치밀하게 매입된 범행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고유정이 사실 전 남편의 그 면접 고소권을 계속 거부를 했었거든요. 만나게 해달라, 아들을 만나게 해달라는 것에 거부를 하다가 결국은 만나게 하라는 결정에 떨어지니까 이 사건을 계획했다고. 정유정이 살인을 역시 계획했다. 자신의 분노 때문에 피해자를 물색해서 살인을 저질렀다. 정유정 같은 경우는 가외 앱을 통해서 상대방을 유인을 했었지만 고유정 같은 경우는 면접 고소권이 허가가 된 남편, 그러니까 아들을 보고 싶어하는 남편을 역이용한 거죠. 범행 장소로. 피해자는 이혼 2년 만에 아들을 보러 제주도로 갔다가 살해됐습니다. 사건 당일 차량 블랙박스 영상엔 아들을 보러 가는 들뜬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어서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는데요. 힘든 일이 많았죠. 새로움을 잃어버렸죠. 피해자는 사실 이제 아들을 거의 처음 만나러 가는 길이어서 당시 나왔던 블랙박스에도 보면 이제 아들을 만나러 가면서 너무 흥에 겨워서 기뻐서 이렇게 노래를 흥얼흥얼거리면서 나오는 장면도 이게 사실 그게 그날 그 피해자분의 마지막 모습이었던 거죠, 사실상. 고인이 피해자가 펜션에 들어간 것까지만 보이지만 그 이후로 나온 모습은 지금까지도 찾을 수 없는 게. 둘 다 굉장히 계획적으로 많이 준비를 했었고요. 모방을 많이 했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었었는데 다 비슷비슷해요. 일단은 범행 방식 자체가 굉장히 비슷하지 않나 생각을 해요. 주인이 없는 별채의 펜션을 따로 예약을 한 게 드러났었고요. 고유정이 만들어준 카레, 카레에는 사실 이제 나중에 밝혀진 건데 수면제 성분이 들어 있었던 거고,
그걸 먹고 이 정신이 좀 몽롱해질 거 아니에요. 그 상태를 틈타서 이제 주방에 있던 어떤 흉기를 이용해서 이 피해자를 찌르고 그 다음에 그 시신을 훼손을 한 다음에 종량제 봉투 같은 데 담아서 유기를 해요. 근데 그게 발견이 끝내 되지 않았어요. 고유정 사건 같은 경우는 사실 그 범죄의 잔혹성 때문에 시민들이 충격을 크게 받았잖아요. 신체 장기까지 일부 다 훼손하고 그 절단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 얼마나 이 범행 과정이 잔혹했는지, 시신을 훼손해서 나중에 옮기거나 이동할 때 좀 더 용이하기 위해서 같은데 혈흔을 모두 다 제거를 하고 나중에 국가수에서 혈흔 반응 검사를 현장에서 감식을 했을 때 나왔던 건데, 제압을 하고 흉기로 피해자를 그리고 욕실로 옮겨서 거기서 시신을 훼손하는 과정들이 이렇게 나왔었는데, 그 욕실에는 수체 부분에서 다량의 혈흔 반응이 나왔었고, 거기서는 이미 몸에서 나온 게 아니라 장기 일부에서 나온 걸로도 추정되는 그런 혈흔 반응, 조직 반응도 나왔다고 나중에 전해 들었고요. 범행 도구로 쓰여졌다고 알려진 곰솥, 그리고 뭐 분쇄기, 공업용 톱 이런 것들이 일상적인 주부가 필요하지 않은 물품인 게 분명한데도 핑계를 대면서 이걸 샀다고, 이게 필요해서 샀다고 주장한 거죠. 이 고유정이 범행 전에 마트에서 구입했던 표백제, 그리고 청소용품, 뭐 솔, 그다음에 김장용 비닐봉투 이런 게 전부 다 주부로서 필요해서 샀다고 계속 줄기차게 주장을 했는데, 마지막에 1심 재판부에서는 받아들여지지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김장 비닐봉투를 5월 달에 그렇게 대량으로 구매할 이유가 없는데, 김장철도 아닌데 말이죠. 주부기 때문에 김장 봉투가 필요하다는 게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고유정 같은 경우는 아파트 지하철장에서 형사들한테 잡혔잖아요. 그럴 때도 보면 되게 태연하게 떨리지도 않는 목소리로 얘기해요. 어머, 저는 피해자인데 왜 저한테 그러세요? 제가 당했는데. 32분경으로 사진대를 긴급 체포하겠습니다. 왜요? 변호인을 설명할 수 있고 불리한 자세 거부할 수 있고 체포적 지금 신청할 수 있어요. 그런 적 없는데. 우리가 당했는데. 발각됐을 때에도 굉장히 너무나 자연스럽게 거짓말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아, 이런 모습도 닮았구나. 그리고 잡힐 때 이거 붕대 감고 있어요. 그 영상 보면. 나중에 결국에는 국가수에서 밝혀진 내용이 하는데, 고유정이 그 손에 감았던 붕대에 있는 상처를 증거 보존을 신청을 했어요. 내가 그 피해자의 저항을 해서 생긴 이게 상처다, 봐라 했는데, 결국에는 그 의사들이 판단한 내용으로는 이걸 저항하다 생긴 흔적이 아니고 거꾸로 자기가 그 흉기에 다치거나 압력에 가해서 생긴 상처로 그렇게 밝혀졌었죠. 이 고유정이 보면 머리를 다 이렇게 가려서 커튼으로 얼굴 가리고 나타난다라는 비판을 많이 받았었는데, 사실 법정에서는 이 방청객들, 왼쪽 뒤에 보이는 방청객들 보이는 데는 얼굴을 가리고 오른쪽은 이렇게 오픈한 상태로 계속 재판석만 응시를 했거든요. 근데 계속 지켜보는데 떨림이나 미동이나 어떤 그런 두려움이나 공포 같은 건 전혀 느껴지지 않는 그런 모습이었었어요. 그래서 아, 되게 태연하다. 저런 흉악범죄를 저질렀는데 어떻게 저렇게 태어날 수가 있지? 저하고 대제조사할 때는 오히려 웃었었어요. 오히려 쉬는 시간에 자기 담당 변호사분하고 오히려 농담을 하면서 웃음을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죠. 정유정, 고유정 둘 다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본의를 숨기고 거짓 행동을 하는 거는 둘이 되게 닮은 점 같습니다. 정유정 목소리를 듣고 나서 고유정 목소리를 차례로 들었는데 둘이 묘하게 닮아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렇게 맞춰놨는데 뭐가 안 맞아? 나도 어차피 이거 나가서 뭔 짓 할지 모르고 당신 때문에 내 새끼 죽었다고 지금.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고유정이 지금 자기 몸 상태를 이용해서 자기가 피해자인 척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이 아니거든요. 사실은 자기가 가해자인데 피해자인 것처럼 둔갑을 하는 거죠. 근데 정유정도 마찬가지거든요. 내가 죽이진 않았고. 죽이진 않았고 시체를 옮겼어. 옆에 형사가 있는데도 이렇게 태연하게 말하고, 결과적으로 둘 다 자기가 그런 흉악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뻔뻔한 거짓말로 오히려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는, 아, 이렇게 하면 고유정처럼 완전 범죄가 될 수 있지 않나? 호송버스가 법원 앞에 멈춰섭니다. 고유정이 교도관들의 안내를 받으며 무덤덤한 표정으로 버스에서 내립니다.
제주지방법원은 고유정에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전 남편 살해 사건이 일어난 지 9개월 만입니다. 재판부는 고유정이 전 남편을 우발적으로 살해했다는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고 씨가 전 남편에게 아들을 만나게 해주겠다며 유인한 뒤 수면제를 먹여 잔혹하게 살해했다고 봤습니다. 계획된 범행이라는 겁니다. 시신을 훼손하고 버린 사실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에 대한 미안한 감정이나 죄책감도 찾아볼 수 없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국가수에서 루미놀 반응이나 이제 현장의 어떤 혈흔 형태 반응을 쭉 봤었을 때 그걸 나중에 복귀해 보면 이 비상 튀는 혈액이 다이닝룸, 욕실, 화장실 이런 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높이가 있어요. 등에도 나왔고 튀어 나간 거거든요. 그러면 또 거기서 출혈이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어떤 흉악 범죄가 모방 범죄를 난다고 하더라도 고유정은 자기 딴에는 완벽한 범죄를 이뤘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혈흔 반응이라든가 CCTV라든가 어차피 잡혔거든요. 시신 없는 살인 사건이 인정이 돼서 결국에는 무기징역이 대법원에서 확정이 됐고요. 살인이 살인을 낳았지만 앞에 벌어진 살인 사건이 조금 더 준비 기간도 길었고 좀 더 정유정보다는 치밀하게 준비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더 시신을 또 찾을 수도 없었고 발각된 시간이 좀 더 오래 걸리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